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폭염 속에서 가장 힘든 직업 중 하나가 이 비좁은 경비실에서 장시간 버텨야 하는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지자체의 지원과 아파트 주민들의 협조로 전체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이 설치된 지역이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재활용 쓰레기 분리 작업을 하고 있는 순천 신도심의 아파트 경비원 현도영 씨. 찜통더위가 절정인 한낮이지만 단지 내 순찰과 옥상 청소 등 처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경비실 내부가 에어컨 바람으로 시원해지면서 여름철 일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요즘은 움직이면 땀 아니니까. 근데 경비실에 들어오면 에어컨이 틀어보면 아주 기분이 좋고 금방 시원해지고. 올여름 에어컨이 설치된 아파트 경비실은 이곳 아파트 단지만 3군데, 순천 지역 전체적으로는 100군데에 이릅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열악한 근로 환경에 주목하던 시 당국이 경비실 에어컨 설치를 우선 과제로 착수한 건 지난해 말. 전체적인 실태 조사와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체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는 그 안에가 거의 비닐하우스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9도, 40도 정도.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럼 좀 시원하게 만들어주면 좋겠다. 아파트 주민들도 적극 돕고 나섰습니다. 전기료 등 관리비 부담에 흔쾌히 동의한 건 물론 일부 단지에서는 상당액의 비용을 보태 효율이 더 좋은 냉방기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 통지를 합니다만은 그 통지 내용에 대해서 아주 만족해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 측면도 있고요. 경비실의 에어컨이 근로복지의 사각지대를 걷어내고 아파트 단지마다 상생의 훈훈함을 안겨주는 시원한 바람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광양시가 집중호우 때 붕괴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정비 사업을 벌입니다. 광양시는 모두 33억 5천여만 원을 들여 진상 어치마을과 중마 성호마을, 고략 도이마을 등 집중호우 때 토사 유출과 낙석으로 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에 경사도 정비 사업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2월까지 추진되는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해마다 집중호우로 입었던 생명과 재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남 광양시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지역에 남아있는 사직단 발굴에 나섰습니다. 풍년을 기원하며 제사를 지냈던 곳인 사직단이 성공적으로 복원되면 관광자원으로도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대구광역시 노변동에 위치한 사직단. 조선시대 풍년을 기원하며 토신과 곡물신에게 제사를 올리던 곳입니다. 문헌 자료를 통한 체계적인 발굴로 지금은 대구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광양시 본강면 명암마을에도 이 같은 사직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3층 형태의 제단을 중심으로 담장이 주변을 감싸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계단이 형성된 대표적인 조선시대 사직단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발간된 신증 동국 여지승람에도 광양 사직단의 현 위치가 기록돼 있어 역사적 신빙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사직단으로는 도내 처음 모두 1억 원을 들여 전남문화재연구원과 발굴 조사를 벌였습니다. 광양 사직단은 전남 지역에 아직 발굴된 사직단이 없고 보존 상태도 좋아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에서는 최초로 확인된 사직단 유적이고요. 형태의 구조가 아주 완벽하게 잘 남아있고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의 제사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양시는 체계적인 복원 작업과 고증 자료를 통해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 방안을 찾을 계획입니다. 도지적 문화재를 신청하고 관광 자원을 하겠으며 더 나아가서 국가적 사력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선시대 후기에만 전국에 340여 곳에 이르던 사직단. 지금은 문화재로 6곳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광양 사직단이 지역의 중요 문화재로서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고흥군이 도농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교류 행사를 진행합니다. 고흥군은 내일 거금휴게소에서 서울시 무용단 50여 명을 초청해 창작 무용 공연을 열기로 하고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이색적인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고흥군과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각 지역 행사 기간에 맞춰 다양한 문화 공연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공연 유치는 6월에 열린 고흥 전속예술단 서울 공연의 답방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한정공대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지만 광주와 전남의 이해가 서로 다른 사안입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데 대해 지역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광주 시민들, 특히 군공항 주변 주민들은 환호하는 반면 전남의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민들은 떨떠름한 반응입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은 한전공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 전남 상생 공약으로 100대 과제에 선정되기는 했지만 입지를 어디로 할지를 두고 각 지역들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100대 과제에 포함된 광주 전남 사업들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나락에 떨어진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려내고 나라를 나라답게 제대로 된 나라 만들어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이계호 의원은 무안공항의 현안과 연계해 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KTX 경유 문제, 무안공항의 합창 문제도 그 공항과 민간공항과 군공항 문제를 공동으로 검토를 할 때 동시에 추진되고 검토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전공대 입지와 관련해서는 광주 전남 상생을 강조하는 원론적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지역의 논리, 지역의 이기주의보다는 광주 전남이 함께 고민하고 세계적 대학으로 육성해낼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냐. 그래서 한편 광주 대구 간 고속철 건설처럼 100대 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해서는 지역 공약으로 추진은 하겠지만 경제성과 여론 등을 살펴야 한다며 단서를 붙였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계획 발표에 따라 광양시가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전라남도와 함께 남해고속도로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반영과 차세대 자동차 신소재 클러스터 구축 등 14개 국정과제에서 27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전라남도에 제출했습니다. 광양시는 발굴된 대응 과제를 전라남도와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고 지원 건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려인의 서름이 묻어있는 러시아의 작은 간이역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80년 전 러시아에서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행 열차에 강제로 태워졌던 이 통한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러시아 우스리스크에서 양영순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고려인의 고향으로 불리는 러시아 우스리스크의 라주돌리노예 역. 1937년 9월, 고려인들은 이곳에서 중앙아시아행 열차에 강제로 떠밀렸습니다. 고려인 강제 이주가 이루어졌던 역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라주돌리노예 역에서 독립군가가 울렸습니다. 연해주와 고려인의 항일 무장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며 후손들이 작은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타국에서 버려진 고려인, 독립군, 소련군의 복장을 갖추고 강제 이주의 그날을 추모했습니다. 간간히 도착하는 열차의 기적 소리만 있는 간이역에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지나가는 열차를 보면서 선조들이 이런 열차에 짐짝처럼 찔려서 이런 원하원 타국 생활을 하셨구나라는 그런 기분에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고려인들이 이주를 당했는데 우리나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국력을 더 강하게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우스리스크에 오기 전 독서토론열차 학교는 안중근 의사의 단지동맹 기념비를 찾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나라를 침탈하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가 손가락을 자를 정도로 매우 강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넉 달 동안 준비한 공연은 관객도 배우도 학생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품은 뜻깊은 공연은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역사가 됐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 관련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어제 광주에서 열린 설명회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직접 나서 5.18 정신 헌법전문수록과 에너지밸리 조성 등 광주 전남의 19개 실천과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행계획을 밝혔습니다. 김진표 위원장은 국정 5개년 계획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성공으로 이끌고 나락에 떨어진 나라 경제를 살려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 본부 등은 어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부가 여수산단 내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를 점검하는 과정이 일반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특별 근로감독과 기획수사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어 여수시청 앞으로 이동해 결의대회를 열고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해당 업체 측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노조가 회사의 재계약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 행동을 하고 있다며 투쟁 중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어제 오전 7시 50분쯤 고흥 항공센터에서 이륙한 무인 항공기가 장흥군 관산읍 인가에 추락했지만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고흥 우주항공사업소는 이에 대해 허가를 받은 시험용 무인 항공기가 운항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항공당국이 현장을 수습한 후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세풍산단 2단계 개발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광양경제청은 최근 조합회의 임시회에서 지난 4월 1단계 개발이 완료된 세풍산단의 추가 개발을 위해 50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조합위원들은 1단계 개발지구도 분양률이 저조한 상태라 제대로 된 수요 예측을 통해 2단계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청은 외국인 투자 지역이 지정되면 분양률이 크게 높아질 예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장마 전선이 걸쳐 있는 경기 남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4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호우주의보까지 발효 중에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